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금군의 교두 임충의 부인을 희롱하다 딱 걸려 혼쭐이 난 다음에도 정신 못 차린 고아내란 놈이 주위의 젊은 처녀들이 널려 있건만 임충의 부인을 품고 싶어 또다시 사고를 치는 내용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바라는 것을 하지 못할 처지가 되어 속이 답답하면 누군가가 자기 속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 부안이란 놈이 은근히 물어오자 고아내는 놀란 척하며 내가 그것을 어찌 알아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건조도 부안이 다 아는 수가 있다고 말하자 고아내는 그럼 자기가 왜 이리 힘들고 살맛이 나지 않는지도 알고 있느냐고 다시 묻자 건조두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아내님께서 어려워하시는 걸 알아채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며칠 전 하시려던 일을 임충이 힘께나 쓰고 한성질한다고 두려움이 생겨 마음대로 어찌하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임충 그놈이 얼마나 잘나고 힘이 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고아내님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며 거기서 나오는 복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임충 그놈이 고태희님을 함부로 대하며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고태희님의 비유를 거스린다면 가볍게는 얼굴에 먹자를 놓고 귀양을 가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죄를 무겁게 다스린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황이 이런 것이라면 제게 고아내님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도와 계책이 한 가지 있으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제가 그 계집을 반드시 고아내님의 소나기 속에 넣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건조도 부안이란 놈이 소가리를 하던 심정을 꺼내놓을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임충을 딱 집어내며 이처럼 속닥거리자 고안의 놈은 더 이상 속마음을 감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었는지 그놈 말을 냉큼 받아들이며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제법 그럴듯한 계집들을 적지 않이 접해본 사람이지만 지난번처럼 임충놈의 부인에게 이토록 심히 반해보기는 처음이라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어질어질하여 정신조차 까무러칠 듯 이를 것 같고 가슴속이 미어 터질 듯 하다네. 내 사정이 이러하니 만약 자네가 임충 부인을 가질 수 있게만 해준다면 자네에게 정말 큰 상을 내릴 것이네. 고아내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 건조두란 놈이 별명답게 교활한 방도를 말해줍니다. 고아내님께서 여러 사람을 가까이 데리고 있으신데 그 중에 우후 육겸이란 사람이 임충과 제법 친하다고 하니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일쯤 고아내님이 육겸을 불러 그의 집 구석진 곳에 있는 으슥한 방 안에 술과 안주들을 차려두게 한 다음 임충을 부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임충이 육겸이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놓고는 육겸이 임충을 장안 제일이라고 소문난 술집인 번루로 데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겸의 집 방에는 고아내님만 남으시게 될 것이니 그때 제가 임충의 집으로 급히 뛰어가 그놈이 술을 마시던 중 이유는 모르겠으나 벼랑간 쓰러졌으니 빨리 와서 보살피라고 그의 부인에게 거짓말을 하면 속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임충 그놈의 부인이 고아내님 혼자 기다리고 계시는 방 안으로 들게 된다면 원하시는 일은 거만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이란 것은 누구나 정에 끌리기 십상이라 다들 풍류를 좋아하는 것이니 입담이 좋으신 고아내님께서 구슬러 보시면 결국 넘어가고 말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낸 계책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조두란 놈이 장황한 개소리를 해대고 나자 우밍하며 교활하기가 미친놈 저리 가라라고 할 정도인 고아내란 놈이 그 미친 소리 같은 말을 칭찬하며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괜찮은 계책인 것 같으니까 미룰 것 없이 당장 오늘 저녁에 육겸을 불러 자네가 말한 대로 일을 꾸며봐야겠다. 말을 마친 고아내는 곧바로 자기 집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육겸의 집으로 사람을 풀어 그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육겸이 고아내 집 하인과 급히 집 안으로 들자 이것저것 생각할 틈도 없이 건조두와 꾸민 교활한 계책을 말하자 육겸 이놈 역시 꺼리낌 없이 고아내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뭔가를 얻어내려는 생각에 절친간의 정분 따위는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것쯤은 자연스러운 일인 양 실행해버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며칠 전 오왕묘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난 임충은 울적하며 타들어갈 것 같은 속을 다스리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모든 것이 귀찮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차에 평소 가까이 지내던 육겸이 찾아오자 그를 반깁니다. 임충이 갑자기 찾아온 육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한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작거리에서 통 보이질 않아 걱정이 돼 들린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임충이 좀 불편한 일이 생겨 울적한 마음에 어디든 움직일 마음이 생기지 않아 집안 구들장만 지키고 있었다고 무심코 말하자 잘됐다 싶은 육겸이 그의 소매를 잡아 끌며 어디 가서 술 한잔하면서 속이나 풀자고 권합니다. 그가 술 얘기를 꺼내자 마침 울적하던 임충은 당연히 마음이 끌렸고 그렇다고 간만에 찾아온 육겸이 그대로 나서려고 하자 차나 한잔하고 나가자며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자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든 육겸이 그를 따라 안으로 들었고 급히 차 한 잔을 마신 후 바삐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서며 큰 소리로 아주머니 지금 이명하고 우리 집에 가서 술 한잔 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임충의 아내는 평소 남편과 가까이 지내던 육겸이었기에 별 생각 없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며 처져 있는 발 안쪽에 서서 임충에게 너무 많이 마시진 말고 일찍 들어오시라고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임충의 집을 나온 뒤 한참을 걷던 육겸이 갑자기 말을 바꿔 자기 집으로 가지 말고 술 마시라면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번루가 최고이니 그리로 가자고 제안하자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었기에 임충은 그가 이끄는 대로 번루 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번루에 도착한 두 사람은 주인장에게 좋은 술 2병과 값비싼 안주를 시킨 다음 술이 나오기 무섭게 잔을 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술잔을 비우며 이런저런 세상사를 이야기하던 임충이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자 육겸이 무슨 까닭이 있어 그리도 깊은 한숨이냐고 묻자 다시 한숨을 내쉬며 심정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육형은 사내로 태어나 사람이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소인배 같은 인간 밑에서 몸을 굽히며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를 걸세. 내가 이렇게 절로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은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욕을 보고도 어찌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스스로 한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가 보. 임충이 속마음을 털어놓자 그런 일은 전혀 모른다는 듯 육겸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 금군 안에 교두들이 적지 않지만 그들 중 누구 하나 이명에게 미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내가 보기에는 태위도 이명을 잘 봐주고 있는 듯한데 그렇게 속상할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구먼.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 건가? 육겸이 그런 말을 하자 순진한 임충은 얼마 전 있었던 고태위 양아들 놈이 자기 부인을 희롱하던 일을 털어놓으며 한바탕 울분을 토하듯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런 일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임충이 울분을 토해내는 소리를 듣고 있던 육겸이 아마도 그 안에는 아주머니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랬을 것이니 이제 그만 분을 삭히고 술이나 마시며 속을 풀자고 말합니다. 임충은 그의 말을 듣고 연거푸 10잔 가까이 술잔을 비우더니 갑자기 일어나 소변이라도 마려운 듯 손 좀 씻고 오겠다 말하며 술집을 나갑니다. 육겸은 자기가 할 일이 그를 술집에 잡아두는 것이었지만 손을 씻고 오겠다는 것까지 막아설 수는 없는 일이라 그가 술집을 나가는 것이 불안하기는 했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집 위층에서 내려와 서쪽으로 난 문을 통해 골목 안쪽에 있는 세숫간으로 간 임충이 손을 씻고 벌르로 돌아가려 할 때 심부름하는 여종 금화가 어디선가 쪼르르 달려와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합니다. 임충 나으리 여기 계셨군요. 찾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안절부절 못하며 숨을 헐떡이는 그 말을 보고 뭔가 불안함을 느낀 임충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육겸 어른과 함께 나가신 지 반시쯤 지났을 때 웬 사람 하나가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아씨에게 자기는 육겸 나으리 집 머슴인데 나으리께서 그와 술을 마시다가 기절해 쓰러지셨다고 난리를 피우며 말하지 뭡니까? 그러면서 쓰러진 나으리께서 아씨를 찾으신다고 말하자 놀란 아씨가 이웃집에 사는 왕씨 할머니께 집을 맡기고 저와 함께 육겸 나으리 집 머슴을 따라 나섰지요. 그런데 테이프 근처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나으리는 보이질 않고 방 안에는 항상 그득히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어쩔 수 없이 아가씨와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번 우왕묘에서 아씨를 붙잡고 희롱을 해대던 그 젊은 놈이 나타나 나으리께서는 곧 오실 것이라며 수작을 걸기 시작하지 뭐예요. 제가 너무 놀라 그 집에서 뛰쳐나오는 중에 아씨가 자지러지게 놀라 소리치는 게 들렸는데 사람 살리라고 악을 쓰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진은 2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며 따라서 반시진은 약 1시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술 마시고 있다는 것은 어찌 알았느냐? 임충이 묻자 자기가 나으리를 찾아 여기저기로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난 약장수 장선생에게 나으리를 찾고 있다고 말하자 조금 전에 누군가와 같이 이 술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해서 죽을 힘을 다해 뛰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지금 아씨께서 그 집에 고아내란 놈과 혼자 있으며 또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 빨리 가보시라고 재촉했습니다. 임충은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미 눈이 뒤집혀 금화가 따라오든 말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육겸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육겸이 집으로 뛰어가는 임충의 한 걸음은 여느 사람의 3배는 좋게 넘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은 성남 표범이 으르렁대며 뛰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충이 고아내가 있는 집이 어디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육겸이 집으로 뛰어가는 것은 나름 짚히는 데가 있어서였습니다. 그것은 고아내란 잡놈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그것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보니 육겸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굳이 자기를 술집으로 데려간 것도 수상쩍었고 거기다가 거짓말로 자기 부인을 꿰어낸 놈이 육겸의 머슴이라고 했다지 않은가. 임충은 만약 부인의 일이 다급하지 않았다면 우선 그 육겸이란 놈부터 골통을 부셔 요조를 내버리고 다음 일을 시작했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날듯이 육겸이 집에 도착한 임충이 고아가 알려준 방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부인의 비명소리 같은 꾸짖음이 들려왔지만 방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임충의 부인은 고아내에게 이 밝은 백주 대낮에 양갓집 부인네를 속여 끌어들여서 이렇게 희롱을 해도 되는 거냐며 악을 쓰는데도 부인에게 끈적거리는 목소리로 치근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낭자, 제발 이 사람 좀 가엾이 생각해 주시오. 대개 아무리 쇳덩이나 돌덩어리로 만든 사람이라 해도 제발 다시금 한번 마음을 돌려 생각해 주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자기 부인이 고아내란 변태 같은 놈에게 겁탈당한 순간 절묘한 타이밍에 들이닥쳐 겨우 위기를 묘만하도록 한 임충이 노지심과 만나 술타령을 하며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속을 달래는 내용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